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취업.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0만 명 정규직 채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등의 차별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라. 서로 다른 눈높이를 이해하고 구인 구직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에서 찾아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진행을 맡은 전임입니다. 자, 뜨거운 열기로 숨이 탁탁 막히는 여름처럼 구인 구직난의 문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중장년, 여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의 시각 그리고 전문가의 해결 방안, 기업들의 시각을 잘 모아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끝에서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28살 방규빈입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대기업으로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공은 중국어고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했습니다. 패션 유통회사를 목표로 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취업 시장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 서채일입니다. 다른 대학생들처럼 이제 졸업을 유예시켜 놓고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FPS 컨설팅의 한정현입니다. 자, 취업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정확한 미스매치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반갑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러유 취업 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송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스매치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블루엔시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신수혜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생산을 하는 코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경영 지원과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분들 자기소개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주제를 저희들이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소통으로 풀자 일자리 미스매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각, 그리고 중소기업의 시각, 또 전문가들의 해결까지. 오늘 토론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 주도 아래 전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계획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경기도 역시 정책 발표와 함께 청년 구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청년과 기업의 눈높이를 함께 바라보는 노력을 해왔지만 문제는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는 없는 것 같고 또 탄탄한 중소기업을 찾자니 대기업에 비해 복지나 임금도 걸리고요.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과 다니고 싶은 직장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문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며 삶의 만족을 느끼고 싶은 청년 구직자가 느끼는 일자리 미스매치. 과연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과 함께 하시죠. 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주제는 갈 곳 잃은 청년 구직자입니다. 자, 오늘 그 구직자 두 분 나와 계신데 이거 공감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 어떻게 보셨나요? 전 영상을 보고 저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의 연봉이나 복지를 우선으로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키는 일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취준생의 말씀을 첫 말씀으로 이제 좀 들어봤는데 고액의 연봉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 수긍을 하면서도 조금 뭔가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논의에 앞서서 지금 그 청년교육자들이 놓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청년 입장에서는 인생의 아주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인생의 변화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적응해가는 그런 그 도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까 그 말씀도 좀 하셨는데 취업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고민이 될 시기죠, 지금은. 뭐, 아무리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 하나 갈 자리는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막상 현실은 뭐 다 서류 탈락이고, 뭐 면접 가도 다 탈락이고, 그리고 또 뭐 전공을 살리자니 전공을 살릴 때도 마땅치 않고, 뭐 주변에서는 눈을 낮춰봐라,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려봐라 하는데 어디까지 눈을 돌리고 어디까지 눈을 낮춰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차드리님 지금 웃고 계시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두 분 구직자처럼 이런 현실에 처하신 분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취업자 입장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중소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자, 한정현 컨설턴트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지금 구직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히 조금 다른 팩트인 거는 같아요. 일단 조금 고용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안정적인 인재를 좀 원하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조금 다르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연 매출 한 25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 미래 성장력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켓을 조금 늘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어서 이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의 1차 벤더고요. 예. 괜찮은 그런 어떤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구직자 분들께서 짧은 기간에 기업을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조금 길게 보고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구직자의 그 시각 교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방규민님 지금 취업했다, 퇴직해서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고 헤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일자리 미스매치의 현장에 그 직면에 있다 이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그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어린 시절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역량을 쌓았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패션 회사를 들어가서 실제로 영업 업무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일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퇴사를 하고 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패션 회사인데 원래 디자인 쪽이셨나요? 아니면 뭐 영업 관리 쪽으로 영업 지원을 관리 했습니다. 쪽으로. 근데 퇴사한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직을 하자라는 중심으로 갔었는데 네.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성장에 멈춰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봉도 작다 보니까 이제 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또 변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자, 뭐 중소기업의 시스템 문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매치가 이제 구직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인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 기업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신 차장님?
네, 그 구직자들이 구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자료는 이미 뭐 재단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 입사를 한 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스매치, 그로 인한 퇴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을 높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그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개인들의 역량 강화라던가 능력에 따른 연봉이 올라가는 체계라든가 그런 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 아주 그 기업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꿈꿨던 일자리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근무하고 1년도 채 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사실 이러다 보니까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악순환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면 연간 한 30만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매치 문제를 필히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절실히 좀 드는데요. 지금 송진원 컨설턴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단추부터 좀 풀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네. 일단은 그 일자리 미스매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채용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구직자의 인식 변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많은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은 가고 싶어 합니다. 스타트업에는 흥미가 많고 관심도가 많지만 스타트업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중소기업은 기피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 기업의 브랜드를 뺀 본인의 전문성이 더 강조가 되는 사회인데, 그럼에 따라서 내가 쌓는 경험, 그리고 직무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무 중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구직자의 속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말 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재미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스타트업은 가는데 그것이 성장한 중소기업은 가기를 좀 꺼려한다. 아주 재미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양측의 양보들을 좀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미스매치 얘기할 때 눈높이를 맞춰라 이렇게 구직자들한테 강요를 좀 하는데, 눈높이면 위아래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위아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좌우를 보는. 맞습니다. 시각 변화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또 새삼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서채린님 이제 구직자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아직 뭐 취업은 안 하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안 한 건지 예. 못 한 건지 뭐 안 일단은 한 건지 네, 못한 건지 네 어떻게 봐야 일단은 될까요? 일단 구직자의 입장이고요. 네. 저는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방송국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지상파 3사는 당연히 가고 싶고, 꼭 현실적으로 지상파 3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큰 방송국을 아무래도 가고 싶죠. 또 이제 작은 방송도 요즘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다양한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구직을 할 때 뭐 임금이나 처우나 뭐 복지 혜택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큰 데를 더 선호하게는 되죠, 아무래도. 큰 방송만을 찾게 되는 또 이 현실, 또 이게 또 이제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자, 지금 뭐 구직자 얘기를 들어보면 구직자 입장 이해가 되고, 또 이제 구인자,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기업 나름대로 열심히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귀한 인력들, 소중한 인력들이 낭비가 되고 있고 시간도 낭비되고 있고 참 이래저래 우리 국가의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채리 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구직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 그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은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잘 속아내지 못하는데 좀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직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뭐 올해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청년 구직이 좀 굉장히 좀 어렵다. 지금 뭐 수치상으로 굉장히 네, 청년 실업 문제가 좀 굉장히 뭐 심각하죠. 18% 이상 뭐 올랐다 뭐 이런 네.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경기도 내를 좀 놓고 보게 되면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한 그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한 17만 정도 포지션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시사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채리 학생처럼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내 입장에서 고수한다.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할까요?라고 하는 퀘스천을 저는 찍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금 스페셜하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좀 어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구직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시 구인자 기업들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심 차장님, 아까 잠깐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렵게 어렵게 좀 해서 뽑아놓으면 또 네. 교육까지 좀 시켜놓으면 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만두고 가버리는 문제들 이거 참 심각하다 보여줍니다. 또 네. 재채용 또 공고내고 가려면 또 비용도 더 들어가고 또 네. 이분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일단 뭐 선호하는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또 외부의 전문 인력을 또 들여와서 교육을 하고 네. 교육을 하고 또 분량을 감수하면서 또 일을 맡기고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일을 할 정도 이제 조금 일을 이제 조금씩 맡겨도 될까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또 그만두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납기가 지연이 되게 되죠. 납기가 지연이 되게 되면 외주로 이제 맡겨야 되고 남은 인원들이 이제 야근을 하고 무리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또 인재를 또 채용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 여기 계신데요. 나오셔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언론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중소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후배한테 다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또 더 늘어나고 본인이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많다 하는 그런 사연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구직자 입장에서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까지 하면서 이제 네. 직장 생활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취업을 목표로 학점도 중요하지만 요즘 그죠? 네. 취업을 목표로 이제 그 취업 준비 학점과 별도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죠. 이거 요즘은 또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네. 과연 그 강도가 대단하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아니, 실제로 아까 네. 이제 이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최종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방송국이었어요? 이제 방송국 쪽에 갔는데 이제 저를 보시는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뭐 영어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다. 근데 뽑아놓으면 금방 갈 것 같아서 못 뽑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애매한 친구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할지 그게 기업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버스펙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버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내에서 이게 이제 내가 일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깊이 있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스펙이어도 조금 뽑아요. 왜? 거기에 그 몰입도라든지 진정성이 조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게 되면 저 네.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필하는데 그 괜찮은 게 왜 괜찮은지가 조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스펙에 관련된 부분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오버스펙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뭐냐면 나 와서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1차원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뽑아놨더니 1년 정도 가는 하고 1년 이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CDP 기준으로 움직여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다 코스트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는 그 퀘스천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히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지금 청년 구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최재 학생이 찝어서 이야기한 그런 또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처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뭐 면접도 보시고 사람도 뽑고 할 때 보게 되면 뭘 보시나요? 여쭤보면 뭐 보시죠?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고 하는 뭐죠? 태도 아닌가요?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식에 안 관련된 좋았군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네.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젊은 애들이 이제 진정성. 대학생들 네.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지 그죠. 않습니까? 오버 스펙의 문제를 좀 조정해 나가는 것도 중에 한데 뭐 또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뭐 노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건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 떠나서 다 똑같습니다. 그 인재에 관련된 부분은 그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적 자원이 없어져도 실질적으로 인적 자원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 6차 산업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직장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기는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실행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이 미스매치에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 요소는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큰 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면접 간 회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해갔는지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이 그냥 두리뭉실한 답변만 하니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이 구직자가 와서 과연 진실성이 적응이 있느냐, 잘할까 없느냐. 뭐 그런 고민도 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좀 꼼꼼히 챙기는 것도 미스매치를 현실적으로 자기가 극복하는 그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송 컨설턴트께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할까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그 아까 오버스펙 관련해서 중소기업도 만약에 좀 특출난 인재가 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소극적인 환영이죠. 오면 일 잘할까, 금방 나가진 않을까. 근데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됨과 동시에 이 경영자의 의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다면 어떻게 이 인재가 잘 성장하고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인식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보조에 좀 발맞추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 구직자가 알 수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직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일자리 재단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들에 노출을 잘 시켜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클릭을 해야지 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직자, 구인자의 입장 그리고 이제 노력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일자리 미스매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 구직자 구인자의 그 자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 프로그램은 없을까 하는 것도 좀 저희의 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풀어줄 수 있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취업을 도와줄 해법.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경기도의 미래를 더욱 밝게. 경기도 일자리를 책임지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창출과 근로 확대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경기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 여성비전센터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청년,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고용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맞춤형 고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적인 사업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하고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채용 솔루션 및 이제 통합공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올해 첫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 현재 최종 1차에 3,240명이 확정이 되어서 청년 체크카드 발급과 이제 사례 관리를 위한 초기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전담 조직인 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구직자가 더욱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과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채용 솔루션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노출되도록 애쓰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청년 구직지원금을 받음에 따라 필요한 서류, 또 상호 의무 협약서, 또 6개월간 진행될 구직활동 계획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 수립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예술 계열 전공 청년들을 위한 융합직업군 취업 기회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며 해외 취업을 돕는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프로그램까지 시행하고 있다. 포괄적 취창업 활동, 또 스터디룸 대여, 심리 대여 프로그램,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 스쿨 같은 비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향상시키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내게 가장 알맞는 직업을 찾고 있다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구직자들이 정말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자는 자기의 적성, 능력을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자기에게 알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저 두 분 관심 있게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을 좀 가지셨는지요? 저는 영상 보고 이제 청년 구직자 전담 센터에서 그러니까 전담 조직해주는 청년 구직자 전담 센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네, 저는 약간 인문예술계 쪽 학생들이 보통 취업하기 아무래도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뭐 청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경기도로 이사 갈까 봐요. 경기도 지역 이외 분들한테도 혜택을 받는지 그거는 좀 저희들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제 두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이제 끌고 있으니 한번 좀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소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개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정말 계층적으로 잘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구인, 구직자 두 분 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여성 IT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뭐 육성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과 청년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케어에 관련된 부분 좀 실질적으로 그 진입을 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하고 진단을 해서 교육을 통하고 코칭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서 그 뒤에 또 사후 관리 코디네이터까지 일단 원스텝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놀랍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직자분들이 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조금 들어요. 우리 송진원 컨설턴트님께서. 네, 일단은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8월쯤에 오픈하는 그 취업 정보 플랫폼인 자바바라는 것을 지금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봤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정말 저희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재밌게 정보를 알아갈 수 있게끔 너무 마련이 잘 돼 있어서 8월에 정식 오픈되는 게 되게 기다려지고 특히나 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많이 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특히 저는 프로그램 중에 그 경기도 일자리 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버스 안에서 취업도 이루어지고 채용도 이루어지고 면접도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현장 채용 중심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인 취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취업이란 구직자도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물론이고 계속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미스매칭이 안 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정말 좀 깊이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예로 보게 되면 뭐 히든 챔피언이 그랬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아마 구직자분들께서 접해보지 못한 정보들을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수한 기업체에 가서 내 캐리어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이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눈에 좀 들어오던데요. 사실 적성, 능력 따라서 이제 가기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은데 찾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청년에게 이제 취업 지원금을 한준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좀 큰 의미가 있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경제적인 부담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지금 정년을 코앞에 두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게 그렇죠. 괜찮을까. 이제 집에서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정말 매일 밤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구직자들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부담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두 분 컨설턴트께서 두 분 구직자들 상황을 좀 잘 보셨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두 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단 처방까지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서철이 학생, 그러니까 서철이님 같은 경우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관련된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일에 대한 확신인지 회사에 관련된 확신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확신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준비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도 훌륭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울림이 그 짧은 시간에 명확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좀 계신 것 같아요.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시는데. 네. 그리고 제가 뭐 또 말씀을 조금 드리면 뭐 영어 마케팅에 관련된 그 전에 한 1년 정도 그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성공적인 부분과 실패 요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아까 서채리 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대로 그냥 청사진처럼 이렇게 확 펼쳐져 있겠다라는 내 나름대로 확신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알고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포커싱이 정확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실 수 있는 역량은 좀 되시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송 컨설턴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두 분 다 봤을 때 되게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고민도 많이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은 나를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먼저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찾아보시고 특히나 아까 방규빈 구직자는 지금 패션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업무가. 네. 그래서 그 패션 쪽을 하고 싶다고 해도 패션을 정말 잘게 쪼갰을 때 정말 지엽적인 하나의 파트만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패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일만 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물류회사 있어요. 다니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현직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중소기업도 패션이란 건 자체가 되게 환경에 민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조금만 두각만 나타낸다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직자들에 대한 입장에 대한 또 조언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중소기업 인사 담당하고 계신 분의 또 말씀을 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신 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 여건을 찾아다니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죠? 이왕이면 좋은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또 생산성을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네.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듣고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두 분 구직자분께서 굉장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저희 회사를 보면 일단 두 분께서 그 문제를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급여 여건, 즉 고용 안정성, 그다음에 근무 조건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급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그 정도의 레벨은 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많은 그런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최대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그 전 직원 중에서 청년 그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 안착을 하고 취업 의지나 근로 의지를 고양을 하기 위해서 그 청년 인턴제라든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경기 일자리 재단에서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가입한 그런 직원도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성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학습 병행제라던가 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NCS 시험을 봐서 그거에 합격을 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 직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나 불안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근속자에게 이제 포상 휴가라든지 상여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있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핵심 인력이나 우수 인력을 유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중소기업 괜찮지, 중소기업 뭐 어때서 라고 하는데 약간 선뜻 막 중소기업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 왜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나름대로 그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한데 네. 지금 사실 우리 신의 직장 얘기하면 대기업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찾아보면 중소기업의 경우도 네. 웃을 일은 실죠. 중소기업의 신의 직장이 많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하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잠깐 우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험한 선택인가? 이거 과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 때문에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된다. 또 이런 그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을 좀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들.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복지와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과연 나쁜 것만 있을까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금연 관련 일을 하는 이곳은 규모는 작은 곳이지만 젊은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와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에도 참여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곳이다.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문제. 이곳에서는 어떨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박태희 씨도 이곳에 정착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저는 전직 일식 요리사였고요. 우선 금융은 요리하고 전혀 다른 직종이었기 때문에 이직이 쉽지 않았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입사 후에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그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컴퓨터의 세밀한 부분을 배워서 현재는 현장 경험을 거쳐 캠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사의 추천으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 일하는 청년 통장을 신청하였고 선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도 익숙하고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갖게 되어서 만족하고 제 스스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이 다르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들이 꺼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구직자들의 모습은 빛나고 있었다. 저는 전공과 다르게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원하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면에서 작은 회사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 다르게 취업했지만 일이 즐겁고 또 진로도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미래를 위한 알찬 계획을 키워가는 청년 구직자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기업의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임직원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자도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일학습 병행제 및 도제 학습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서 금융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내가 바라는 이상과 가장 가까운 일자리가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청년 구직자의 소중한 꿈이 더 크게 꽃피길 응원한다. 때로는 선입견이 가장 큰 벽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꿈을 이뤄줄 중소기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에 이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의
상황을 영상으로 좀 보셨는데요. 자, 두 분 또 색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부러워요. 부러우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랑 마음이 정말 딱 맞는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이 재단을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잘 찾아서 이렇게 구직한 모습이 그러니까 취직한 모습이 참 부럽네요. 저도 중소기업에 편견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정보가 좀 더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인터넷상에 기업을 치면은 평점 같은 거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연봉이나 복지, 뭐 면접 질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게 없어서 준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좀 더 많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계신데 정보 제공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아마도 다 운영은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화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범위도 굉장히 조금 확대하셔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진단을 통해 가지고 끝에 사후 관리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플랫폼으로 묶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용 유지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께 양질의 데이터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구직, 구인 그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시는 게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허브 역할을 지금 제대로 조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여성 인력, IT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좀 특화된 그 컨텐츠들을 우리 청년 구직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전문가 집단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청년 구직자분들께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네네. 뭐 취업에도 정답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해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처럼 여러 기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제공해주고 반드시 뭐 이래 간다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길도 있다 정도 가이딩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저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고지그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자기의 그 적성에 맞는 적극적 취업. 맞습니다. 그런 그 노력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이 미스매치를 푸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송 컨설턴트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오해를 벗어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부모님께 합격을 했다. 그래서 전해드린다고 해보면 나 중소기업 취직했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반도체 회사에 취직했어라고 하시면은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자는 조금 뭔가 조금 내가 디프레스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급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급여로만 본다면 공무원도 사실 비단 다를 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보면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공무원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급여를 조금만 리스크를 감내한다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그런 오해가 좀 풀었으면 좋겠고 먼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최소 10군데 이상 좀 리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계속 방문해보고 두들겨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취업을 할 때 현명하게 좀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저 출연하신 두 분은 아주 그 행운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 훌륭하신 그러니까요. 공짜로 이렇게.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두 분께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도 좀 이 자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이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조금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일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 가능하냐 그러한 기준으로 조금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미스매치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그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기업의 몫이거든요. 이제 그걸 그 벨트 형태로 지금 뭐 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또 중간 허브 역할을 해주시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 거라고 그냥 생각을 들고, 그래서 자기가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만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컴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제 말이 맞죠?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회사도 분명히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심 인재에 관련된 부분. 그 핵심 인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그 복리후생도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격언인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스매칭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좀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일례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청년을 비롯해서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을 좀 돕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말에 이제 잡아봐.net이라는 되게 집대선된 그런 플랫폼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 차장님도 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지원 노력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그 구직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소기업의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소기업의 정보가 부족하지만 저희도 구직자의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 정보랑 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그 추출이 확실하게 빠르게 추출할 수 있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이제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작년에는 그 전문 학사 과정 그거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고, 올해는 또 이제 전문 학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편입을 해서 4년제 학사 과정을 해주고 싶었는데, 모집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정이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그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개설이 돼서 중소기업에서 좀 인재들한테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들이 이런 걸 하면서 그 직원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 그런 뭐 모듈이나 이런 걸 찾아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NCS 통합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저희 회사에 적합한 금형이라는 거에 적합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가 찾아서 건네주고 싶은데, 찾아보면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도구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단기간 내에 구인 구직자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각 그 지원기관들의 프로그램의 개선, 또 이제 구인 구직자들의 노력이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아주 현장감 있게 이제 얘기를 좀 현실 자기 얘기를 해보는데, 끝으로 우리 저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경기도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면서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 자리에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서 참 죄송스럽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다들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바텐더를 일하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우나 대우나 뭐 일을 하는 거 안 힘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200% 만족한다. 근데 딱 하나 단점을 꼽자면 그냥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못 가는 거 그거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높은 급여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직장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꼭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구직자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훈훈하게 해주세요. 훈훈하게. 긍정 마인드가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그런 마인드겠네요. 자,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컨설턴트님들 말씀을 듣고 좀 자신을 탐구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을 탐구하고 정말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한 다음에 기업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기업 쪽에서 혼자 좀 나와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을 좀 대표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현재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또 체감 실업률은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진화하고 더 발전할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발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대기업 못지않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열정에 따라서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일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서는 빠르게 경험을 해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분야를 빨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청년 구직자의 실업난 실태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 저당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얻은 그 작은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인 구직자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특히 이 정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될수록 하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2017 일자리 대토론회 소통으로 풀자 일자리 미스매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2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